괜찮아요? 여러분, 목소리 들리는 건 괜찮죠? 예,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게, 요즘 참 보이는데, 그 백신 효과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이 나오는 것도 이게 마스크만 쓰면, 벗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되게 그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마스크를 벗었을 때, 벗어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들을 같이 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걸린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전파되면. 근데 하석그도 마스크만 이렇게 쓰면 이게 거의 우리 지금 백신 맞으면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 나와도 이 마스크만 쓰면 지금 보니까 그 노량진에 저도 그 문자가 왔던데 그 임용고시 학원 애들 그거 뭐 터졌죠, 그죠? 근데 임용고시 학원 애들도 보니까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그룹으로 이렇게 막 시험이 며칠 안 남으니까 그 다음 날인가 어디 시험 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밥 먹고 젊은 애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쓰면 지금 학원 나오고 이렇게 모을 때 조금 불안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이게 백신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저기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이게 3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한번 해봤어요. 그 조금 이게 요건 조금 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저거 마스크 그냥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서 여러분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같고 그게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예, 그러면 그냥 마스크 쓰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도 더 안전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니까 그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얼굴 아시니까 상관없고요. 자, 오늘 우리 지적법은 저 토지에 대한 우리 호족을 4가지를 배운다 그랬었죠,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암기 노트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강의 노트, 보물 노트. 그거에서 우리 지적법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적법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다 24문제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잠깐만요. 그렇죠. 뒤에 안 나와 있나? 예. 뒤를 앞뒤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 땅을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은 땅지자, 호족적자, 뭐 기록할 적자인데 근데 호족적자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에 대해서 우리 호족을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땅을 사고 팔 때 이 땅에 대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고 우리들은 사고 팔 때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서 그 4가지 정보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써 있는 거 55에 8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땅에 뭐 있었어요? 땅의 번호죠. 그죠? 사람의 우리가 주소가 있듯이 땅에서는 요 주소를 번호라고 지번이라고 표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답, 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땅에 뭐였죠? 이렇게 도 이런 게? 그렇죠. 우리 지목이죠. 지목. 그죠? 그리고 이웃 토지와 구별된 이 선들 있잖아요. 선들 있죠. 그죠? 여기 땅이 뭐죠? 경계선. 그래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예요? 그렇죠. 면적. 그리고 이 지적법은 4가지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지금 이 지적 공부를 갖는 목적이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땅을 지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 결정하잖아요. 나중에 경계에 침범이 있으면 측량도 국가에서 하죠. 그죠? 국가에서 위임단체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면적도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우리 지번에서 우리 지번은 지금 복습하는 거죠. 그죠? 번번하고 뭐가 있었어요? 부분 있었잖아요. 이렇게 앞에 써 있는 거 있죠. 그죠? 50, 예를 들어서 79에 이렇게 써 있죠. 앞숫자. 그죠? 여기 뭐였죠? 번번.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뒤에 마이너스 말고 여기 1, 이게 뭐죠? 부번. 그래서 지번은 번번과 부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각종 이제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여러분 이거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암기 법률 노트. 거기 그 페이지, 6페이지. 아니야, 6페이지가 아니라. 예. 9페이지죠, 9페이지. 같이 놓고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나? 같이, 왜? 같이 봐. 안 갖고 왔어? 깎아만 갖고 왔네. 이 책에다가 이렇게 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다가, 우리 책이 있죠, 그죠? 공시법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책에다가 이렇게 껴놓으시면 되죠. 그 9페이지에 6번 있었죠. 우리 등심부 있었죠, 그죠? 이거 기억하라 했잖아요. 잠깐 줘볼게요. 우리가 땅이 늘어날 수 있죠, 필지가. 바닷가 매립하면 늘어나겠지.
그게 신규 등록이지. 분할하면 땅이 늘어나지. 맞죠?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니까. 그럴 때는 뭘 붙인다고 그랬어요?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선 크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그래서 볼까요?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거기 6번 보는 거죠. 그죠? 뭘 붙인다? 부번. 맞죠? 예. 근데 예외가 세 가지 있었죠. 그죠? 부번의 예외가 뭘까요? 본번이겠지. 우리 마을에 최종 끝번 있죠. 그죠? 끝번 다음 번은 있었죠. 그죠? 그걸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서 자유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를 몰래야 자유롭다? 여인 몰렸다. 그죠?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이미 등록된 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우리 지금 다 그림으로 보여줬었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분할이죠. 분할. 분할은 7번이죠. 오른쪽에 암기. 밑에. 그죠? 분할도 늘어나니까 본번이 했어요? 부번이 했어요? 부번이지.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신규 등록도 원칙은 부번. 근데 여인 멀리는 본번. 무슨 말겠어요? 자, 우리 합병이죠. 그죠? 합병하고 네 번째, 우리 여덟 번째 합병하고 아홉 번째,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합병이 되면 필지가 줄어들잖아요. 여러 필지를 한 필지 합하니까. 그 신도시가 생기면 옛날에 막 우리 그 불규칙하게 돼 있다가 신도시가 생기면 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나오니까 필지가 줄어들거든요. 무슨 말겠죠? 그럴 때는 부번 붙인다, 본번 붙인다. 본번 붙여요, 거기 본번. 근데 합병은 선순위 본번이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주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합병이냐 분할이냐 해서 분할은 우선적으로 해줬고 합병은 우리가 신청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병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기 아홉 번째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종전이 있던 지번 중에서 부번 붙인다, 본번. 이걸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용하는 세 가지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9번의 암기상이죠. 그죠? 지금 요즘 시험은 거의 9번에서 많이 나와요. 무슨 행? 지축행. 시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6번, 7번, 8번, 9번 요 네 가지를 알으면은 지번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이니까. 자, 분할과 신규 등록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 거. 자, 줄어드는 것은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맞죠? 자, 늘어나는 것은 부번 붙인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줄어들죠. 그죠? 그럼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그렇죠. 본번 붙인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지목이죠. 그죠? 우리 지목이 총 28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오늘 그림으로 쭉 봤죠. 그죠? 그래서 전 다부터 해가지고 잡종지까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자주 나오는 게 거기 여러분 10페이지에, 강의 노트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보세요. 우리 임야하고, 11번에 임야 있죠. 그죠? 12번에 잡종지 있었잖아요. 우리 잡종지하고 임야하고 요즘 많이 나와요. 올해 잡종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잡종지, 우리 그림 하나 있었죠. 그죠? 예, 그림 하나 요거 기억하잖아요. 우리 페이지에 그 31페이지인가요? 31페이지가 아니라 26페이지에 그 비행선형 변성성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그림 하나 아니면 우리 잡종지 맞출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여러분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목이 임야 있었죠. 그죠? 임야는 암기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지목은 용도에 따라 붙여졌죠. 그죠? 우리 산에 암자가 있었잖아요.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 썼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목 부분은 굉장히 28가지 잡종지까지 쭉 나오잖아요. 전 답에서. 그래서 우리 전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물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밭이죠, 밭. 그죠? 근데 답은 있죠. 논 있죠, 논. 논은 뭐예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차이점들이 있었잖아요. 뭐 광천지는 용출되는 것이다. 주차장은 주차하는 곳이다. 이런 거. 그죠? 뭐 창고용지는 물건 보관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쭉 해가지고 28가지 지목이 결정되는데, 자, 이 지목을 등록할 때 이게 또 중요하죠. 요 14번 있죠. 암기사항에. 우리 토지량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명지 다 썼죠. 그죠?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근데 우리 도면 있죠. 지금 이 도면이잖아요. 도면. 이 도면에 정식명칭 다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썼잖아요. 그래서 24가지 지목은 첫 글자 썼죠. 그죠? 근데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이 썼죠. 그 14번이.
차가 뭐였어요? 주차장. 장은 공장.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떠들어도 괜찮아. 마스크 쓰면 내가 뭐 하니까 그죠? 괜찮아요. 옆에 사람 마스크만 제대로 잘 쓰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입으로 투드려야 여러분이 기억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만 했어. 그거 결정되면 지모가 아는 거잖아요. 지목 매년 2문제씩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거의 2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림 짓고 올해는 그림으로 봤죠. 그죠? 1년 내내 그 그림 보면 되잖아요. 지금. 어떤 땅, 어떤 용지인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죠? 세 번째가 이제 경계죠. 그죠? 이웃 토지와 구별된 선 이게 경계선이잖아요. 맞죠? 우리 경계선에서는 요게 중요하죠. 15번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려는 거 앞으로 너무 이렇게 모여 가서 그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어차피 뭐 1년 내내 하는 거니까. 앞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된다. 잠깐 우리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경계선을 결정해 줄 때 네, 여기 있었죠. 우리 경계. 자, 우리 경계선. 경계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4가지 있었죠. 그죠? 거기 지금 15번이잖아요. 고조차가 없는 토지 있었죠. 그죠? 지금 이 고조차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중앙, 논두렁 중앙. 오늘 통해서 경계 결정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고조차가 있는 토지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이쪽이 저지대고 이쪽이 고지대거든요. 그죠? 그럼 어디를 기준했죠?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이 상단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상단부, 하단부를 안 해주면 하단부 사람이 반받아 판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이 넓어지면 안 되니까. 무슨 말겠죠? 근데 여러분, 도로 구고등에 파에 있는 부분이 있었죠. 도로, 그죠? 그때는 경사면 어디죠? 상단부. 그죠? 우리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에 있었죠. 그죠? 간조했어요. 최대 만조? 그렇죠. 만조서죠. 우리 하나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공유시면은 매립해서 제 방에 표현시킬 수 있죠. 그죠? 그건 안쪽에 써요. 바깥쪽?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16번이 또 중요했었잖아요. 우리가 땅을 여러분 분할해서 사고 팔 수 있었죠. 그죠? 우리 땅 큰 땅 잘 안 팔리면 명동 땅 큰 땅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럼 잘라서 팔아야 되겠지. 분할해서. 그때 주위에 건물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지상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잘라서 팔아서는 안 돼. 이렇게 이쪽으로 팔려야 되지. 그죠? 근데 관통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 대단지 사업할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보세요. 자, 우리 뭐 도시 공공사업, 도로 같은 걸 확장하게 해서 분할하든지, 그죠? 이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법 배우다 보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도로 같은 걸 계획을 확장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법원에 판결 받았을 때, 이때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개판? 그렇지. 공사 개판이 걸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지선다형이죠. 그죠? 4개 이상 있는 것은 매년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계가 결정되면 요 나중에 요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우리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가 나오죠? 면적이죠. 그죠? 그 면적에서는 이런 게 중요했었잖아요. 우선 면적은 새로 이제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결정하죠. 그죠? 맞죠? 경계도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했었고, 그 면적 결정할 때, 자, 우리 면적을 결정하는 사유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면적은 새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사유들이 이쪽에 나오지. 땅을 우리가 신규 등록할 죠. 그죠? 바닷가 매립할 수 있잖아. 그럼 새로 필지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되지, 지금. 새만금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나누는 게 우리가 뭐죠? 등록 전환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임야되어 있는 땅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지적도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산을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임야되어 있는 땅이 지적도로 가잖아요. 그럼 그 땅이 이제 축척이 바뀌는 거죠. 그죠? 임야도는 6,000분의 1인데 1,200분의 1, 500분의 1 가면 그럼 새로 측량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등록 전환 토지 새로 측량을 통해서 이제 면적 결정하고, 자, 우리 신도시 생기면 새로 다 측량해서 면적 결정해야 되겠죠. 맞죠? 신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다. 신도시 새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죠? 그러고 나서 땅을 이제 나누는 것들 우리가 분할인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새로 측량하지 않는 사유 3가지 있었잖아요. 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소재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안 벌고 지번이 있었죠. 지번 변경. 지주행 기억나나요?
예, 지번 배열이 완전히 불규칙해서 새로 지번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죠? 이 땅 경계 면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번호만 바뀌는 거지. 7에 3에서 4로 바뀌는 것 뿐이지. 맞죠? 또 여러분 우리 지목 변경이 있었죠. 그죠? 여기 지목에다가 전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답에다가. 그러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 터에다가 집만 지은 것 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새로 지목 변경 토지 경계 면적 구할 필요도 없어. 자, 측량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합병이 있었죠. 합병.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죠. 그죠? 큰 건물 지금요. 그럼 도민상은 이렇게 돼 있고 그때 경계는 지어버리고 면적은 그냥 나와 있는 거 토지대항에 나와 있는 거 합산만 시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병된 토지는 새로 그 땅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면적 측정하는 사유들이 아니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했잖아요. 면적을 토지대항에 임야대장에 등록시킬 때 어디까지 구해서 등록시킬 것인가. 끝수처리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소수점 이해 한 자리까지냐 이게 축척에 따라 달라졌죠. 그죠? 예, 축척이 이렇게 1000분의에서 6000분의 지역이냐 경계점이 좌표로 되니 이렇게 600분의 지역이냐에 따라서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이 1000분의 1 단위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만 구했었죠. 그죠? 여기는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고 그러나서 구하는 끝사리 처리 기억나시죠? 그 구하는 다음 숫자를 봤잖아요. 그죠? 다음 숫자가 5 미만이면 뭐 했어요? 버리고 5를 초과하면 뭐 했죠? 올리고. 근데 5일 때 문제 됐죠. 그죠? 그때 앞숫자 봤죠. 그죠? 앞숫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홀에빈 더해야 됐다고 했잖아요. 0이나 짝수면 버렸었죠. 그죠? 이쪽은 0.1까지만 구한다는 거 다르죠. 그죠? 그럼 공식은 똑같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네 가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우리 담아준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 토지 후족부. 그래서 토지 후족부, 사람의 후족부는 하나인데 토지는 저것들을 표시사항을 적는 후족부가 7가지더라.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토, 임, 공대, 좌, 지, 임 우리 암기사항 2번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지적 공부에는 이게 중요했잖아요.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이게 지금 색깔이 안 나와서 뭐가 등록되지 않는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 우리 소지 뭐 경자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소유자 등이 등록되는데 이렇게 7가지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뭐가 등록되지 않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땅에 소재 지번은 다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은 이 토지대항에는 지목이 있었죠. 그죠? 정식 명칭이 있었잖아요. 도면에는 부호로 있었죠. 그죠? 예, 부호로 그러니까 아까 차장촌원만 두 번째. 그죠? 다른 데에는 이 공유지역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없죠. 그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는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땅에 이제 여기 색깔이 안 나오는데 여기 경계선이 있죠. 그죠? 땅의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경계선은 도면에만. 어디에만? 도면에만. 여러분 땅에 우리 좌표라는 게 있었죠. 그죠? 좌표는 어디에만 있을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우리 면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면적은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죠. 그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 앞에 요 부분. 자, 4페이지인가요? 여기 강의 노트에. 예, 요거죠, 여러분. 어느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 그거 쭉 봤죠. 4페이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제 우측에 있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그 지적 공부에만 있는 거. 요것만 알으면 그 지적 공부 올해 등록상 다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 토지대항에 있는 게 있었죠. 그죠? 자, 국가가 이해를 해가면서 하면 좋죠. 우리 왜 토지대항을 만들었어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럼 세금은 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가 있죠. 매년 5월 달에 바뀌잖아요. 6월 초부터. 그죠? 그러다가 세금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나가겠죠. 내가 50평짜리 가지고 있는지 100평짜리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 토지 이동사에 있었죠. 그죠? 분할이 언제 일어나고 합병이 언제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면계? 그렇죠. 이동면계는 다른 데는 없고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 말고 이동면계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나오면 X는 거 X. 그래서 그 지적 공부에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라고 있었죠. 공유지는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걸 여기 이동면계 이렇게 보였었죠. 그죠?
근데 우리 공유지원명부는 토지대항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수 있었잖아. 그럼 소유자 다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그 소유자들이 누구고 지분관계가 뭔지를 기록해놓은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지 연명부.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 그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니은자는 도면만 말고 다 있다고 그랬죠? 니은자가 우리 고유번,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고유번하고 소지 지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공유지 연명부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그 땅에 소유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지분이잖아요. 맞죠? 이것만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래서 이 토지대항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게 있었잖아요. 지목이나 면적,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공유지 연명부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토지 좌측의 표시사항들은. 왜?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지분이 얼마인지만 알기 위해서 국가가 별도로 만든 장부니까.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거기 고소한 지분 기억나시죠? 거기 4페이지. 맞죠? 예, 고유번호하고 소유자하고 요 소유권 지분 이렇게 해서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것은 무슨 지분이다? 그렇죠. 고소한 지분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잖아요. 자,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그죠? 맞죠? 근데 아파트 땅이 이렇게 되게 한 필줄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자, 우리 1503호. 제가 1503호 살거든요. 현대 아파트 1503호 사는데 그럼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권 비율. 이게 한 필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1503호 사는 이 강채일이라는 친구가 국가에서 저 지금 고양시청에서 세금을 걷어갈 때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서 따라서 이 땅에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걸 기록해놓은 장부를 대지권 등록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죠, 그죠? 아파트 한 필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아파트 건물에 관련되니까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우측에 세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사는 건물의 명칭, 여러분 사는 호수, 대지권의 비율.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했죠. 맞죠? 예, 이거 1년 내내 하는 거. 그래서 그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대비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아, 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죠, 여러분. 지적도와 임야도, 그죠? 자, 나중에 보시면 아까 이 공유지 연명부와 조금만 해보세요. 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것들이 있죠. 아까 우리 공유지 연명부 소지의 지분에다가 우리 고소한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요 세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그죠? 건전한 대비. 여기 수가 세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잖아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 계속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쭉 하시면 돼요. 그죠? 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도면이 있었죠. 그죠? 도면 이게 이제 우리 토지대항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게 지적도고. 임야대장에 있는 땅, 이렇게 산자 있는 것이 여러분 있고, 임야도 있었죠. 그죠? 그 임야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임야도다. 그래, 한 세트 했었나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도에는 뭐가 등록되고 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이거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기 여러분 우리 그림 보면 되죠. 여기 무슨 도에 있었죠? 인조초이? 색인도. 무슨 도? 색인도. 여러분 한번 우리 책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교재. 예, 페이지 86페이지네요. 그 그림 있죠? 지적도. 그 위에 그 지적도 이제 요 신도시 지역에 이런 지적도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가 제일 좌측에 상단에 그 십자가 표시돼 있죠? 86페이지에. 거기 무슨 도라고 했죠? 색인도, 인접도면이 어디 있는지,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잠깐 적어볼게요. 뭐 소재지 나와 있고 땅에 지번이 있었죠, 그죠? 여기 지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목은 아까 무슨 천원만 차문자로 써 있었어요? 차장천원만. 다 첫 글자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도면에 등록된 거, 거기에만 등록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데, 우리 전라도 말고, 우리 여러분 그 암기사항에
경생도 거위 기억나나요? 네, 경생도 거위. 경이 뭐냐면 경계선이죠. 무슨 선? 경계선. 이 경계선은 도면에만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세개 아까 무슨 도이죠? 색인도. 이 도는 이 도면의 한 장의 크기가 도각선이거든요. 그죠? 도면에 그리고 요 거리는 나중에 보시고 요거. 그래서 그냥 요 두 가지만 지금 이번 달에 기억하세요. 도면에 있는 거 땅의 경계하고 요 위치예요. 위치.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죠. 응? 여기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게요. 8동그라미,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써 있죠. 응? 요게 여러분 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거든요.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적 삼각점이라고 산 정상에 측량할 때 우리나라 전국의 기준점 요 돌덩어리 있죠. 요 돌덩어리가 지금 여기 위에 산에서 제가 산 올라갔다 찍어온 거예요. 은평에 저기 보니까 위에 무슨 고등학교 하나 있던데 여자도 있고 이렇게 쭉 위에 올라가다 보면 무슨 산인가 이게? 앵봉산? 앵봉산인가? 거기 보니까 위에 쭉 오다 보면 산이 있더라고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저쪽에 안 가보셨나요? 거기 산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작년에 낮 시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산에 좀 산책을 하려고 제 산 꼭대기 갔더니 삼각점이 있더라고 돌덩어리. 여기 이제 우리 측량 여기 삼각점이 있고요. 요 위에 산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림 그리죠. 이렇게 하고 삼각점 우리가 탄젠트 코산 이렇게 측량하거든요. 그러나서 똑같은 이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도면을 그릴 때 근거점이 여기 길거리에 50에서 300m 사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이렇게 도면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위치가. 여기에 가면 저 도군점이 박혀 있다. 그 측량 기자들이 요 마을의 측량을 만약에 이렇게 노량진동에 측량을 들어오면 요 삼각대 들고 요 기준점 있는지 없는지 거기가 찾아서 거기다가 위에 올려놓고 나서 측량하는 거죠. 요 선 가지고. 그죠? 측량 기준점 위치예요. 위치. 그죠? 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도면에 있고 또 하나 위치가 있는데 우리 아까 도면에 여러분 79-대 이렇게 나오면 이게 건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땅을 팔 때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팔아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쪽을 잘라서 팔아야 되지. 그래서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이 건축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에 있는지 우측 하단에 있는지 이 건축물의 위치들을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도면에는 86페이지에 있는 도면에는 없죠. 그게. 왜? 이게 2004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도면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도면은 지금 그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일부러 그냥 써버린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 건축물의 위치. 그래서 도면에는 요 경계선하고 이렇게 위치만 우선 기억해서 그죠? 측량 기준점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가 도면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암기는 돼 있죠. 지금 4페이지에 전라도가 아니라 무슨 도? 경생도 위에서 위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4페이지에 강의 노트 이제 본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우리 도면은 이 선은 지금 축소해서 올려놨죠. 그죠? 이 선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밀하지 못해가지고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이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우리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국가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게 전국에 있는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진 지역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토 중에서. 그 전국토 중에서 이 5%에 10%에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우리 등록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우리 소재 지번은 다 있었고,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 신도시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이 신도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난했을까, 부자일까? 부자일까? 여기 나와서 저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놀고 먹어도. 그래서 부자가 살고 있는데, 요 부자 있죠, 부자. 요 부호도 있었죠. 그죠? 좌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자 이름이 이 경계점 좌표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게 신도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고부자가 살고 있어요? 고부자. 그래서 그 4페이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4페이지에. 종합적으로 한 거, 우리 아까,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우리 토지장과 임야 대장이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 맞죠? 그리고 공유지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고소한 지분. 아파트 땅이니까 건전한 대비. 건물에 관련된. 맞죠? 그리고 무슨 부자? 고부자. 또 전라도 경생도.
경생도 그 위치 있었죠, 그죠? 요거 알으면 좀 4페이지 요거 알으면 우리 지적 공부 2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등록상 그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잖아. 맞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한번 본 거예요. 거기에 몇 개 살 붙이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입문 과정인데 지적법은 입문 과정이나 뭐 심화 과정이나 똑같아요. 내용은 게 똑같아요. 우리 등기법은 이제 조금씩 단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적법은 똑같아. 입문 과정하도 그냥 기출문제 다 풀리는 거야. 입문 과정에도 기출문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렇다가 이제 우리 교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보냐면 89페이지 그 부분까지 해서 90페이지 여기까지 지금 쭉 본 내용들이잖아요. 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92페이지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러고 나서 뭐 쭉 넘어가고, 나중에 110페이지에 나와버리면, 110페이지에, 99페이지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그냥 개념만 살짝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 여러분, 복구라고 나오나요? 예, 이 복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대표 선수인 이 지적 공부가 지금 이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죠, 그죠? 예, 요거를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이 지적 소거라는 곳에 있어요. 이 지적 소거라고 창고인데 이게 지금 이 지적 소거 안에 있는 요 토지 대장들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적 소거에 이렇게 옆에 구청에 지금 우리 구청에 지적 공부 있죠, 그죠? 구청 옆에 이제 연접한 토지 이렇게 지적 소거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아까 좀 전에 요 토지 대장들을 보관해요. 근데 이 토지 대장에 이제 보관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멸시될 수도 있지. 우리 6.25 사변 때 많이 멸시됐겠죠.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건데. 그리고 최근에 한번 멸시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아니 10년 전에 연천군청의 이 지적 소거가요. 옆에 한탄강이 있었어요, 한탄강. 한탄강이 한번 경기도에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탄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지적 소거에 있던 이 토지량의 일부가 떠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이 연천군청에서는 자기 떠내려간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토지대장이 있었죠, 그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 그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해요? 지적 공부를 복구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지적 공부를 떠내려간 것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것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그래요.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토지대장. 그럴 때 이 복구할 때 이 복구 자료, 좀 아까 지적 소거에 있었죠, 그죠? 그 복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알으면 되는데, 잠깐 접을게요. 올해 시험이 뭐냐면, 복구 자료가 한 7가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 있죠? 복구 자료가 지금 몇 개지죠? 7가지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토지 표지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 예? 자, 우리 시험은 몇지 선다라고요? 5지 선다. 근데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4개 이상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중요한 짓 아니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서 올해 이거 하나면 돼요. 우리 복구 자료 쓸 때, 요 나중에 우리 암기사항이 여러분 있는데요. 우리 여기 잠깐 가볼게요. 그거 하나 알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강의 노트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페이지 15페이지인가요? 34번 있죠? 복구 결과는 가능한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있어요? 응. 복구 계획이나 준비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맞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잠깐 접을게요. 지금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하나 새로 만드는 거죠, 그죠? 많이 중요해서 그냥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세요. 나중에 측량하면 측량하기 준비할 게 있거든요. 측량 준비. 준비도도 있고 측량이 끝나면 결과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측량이 시작하는 그 자료 가지고 준비 자료 가지고 복구할까요? 결과물 가지고 복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결과물 가지고 복구하겠지. 면적이나 경계 지목. 준비도는 아직 하나도 측량 안 된 거거든. 계획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결과도 결의서 이거 가지고는 복구 자료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 알죠? 근데 이렇게 무슨 계획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준비도 있었죠. 그죠? 올해 나오는 게 이 준비도 신청서 이런 거 가지고 복구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아니야. 이건 결과물이 아닌데. 그래서 34번에 그 하나 암기 아셨으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었던 그 자료를 썼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복구할 때 이제 요 복구하는 자료하고 뒤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실까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이 복구하는 순서들이 있죠, 그죠? 복구하는 요 순서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만약에 나오게 시험에 되면 지금 이 지적법도요, 내일 문제가 다 내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내냐면 한두 문제 정도는 전체적인 거 하나씩 지문을 뽑아놔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구예요, 복구. 그 내년에 올해는 지금 복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서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아까 암기사항인 복구 자료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15번에 암기, 34번에 암기 자료. 근데 이 복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까 연청 구청이 다시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복구하는 그 복구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는 이 D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가시면 102페이지인가요? 102페이지에 책 보시면 그 복구 절차 그림 있죠? 요거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그 복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다시 가서 1월 달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 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뭐 하나 이제 여러분 보시냐면 여기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요 자료에 있죠? 요 자료에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15페이지에 23번 문제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23번 문제. 23번 문제 그냥 한번 보죠. 거기 볼까요? 22회 때하고 31일 이렇게 써 있죠, 제가. 맞죠? 예. 그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까 결과도는 복구 자료 쓸 수 있었죠. 근데 무슨 계획서나 측량 준비도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것은 복구 자료 쓸 수가 없어. 결과물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아나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그 시험에 이제 우리가 물어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복구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다시 책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보고 나오는데 103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5번에 종합 공부라고 써 있나요? 네, 여러분 다시 106페이지로 가볼게요. 106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지적법은 땅이죠, 땅. 근데 우리 부동산 하면 뭐였어요? 땅하고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맞죠? 근데 우리 땅이 이제 있다가 위에 건물이 세워졌죠, 그죠? 대부분. 근데 땅하고 건물하고 되게 같이 팔려요, 안 팔려요? 되게 같이 팔리지. 위에 토지 있고 위에 건물 있으면 건물만 사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민법에서 이제 배울 때.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땅에 대해서 우리 호적만 배우다 보는데 위에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서 국가에서 우리가 이 토지 건물을 사고팔 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이 토지만 하나 하려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고 면적이 뭐고 경계가 어떤 게 있으면 토지대장도 떼봐야 되고 지적도도 떼봐야 되고 건물을 맞아서 건축물 대장도 떼봐야 되고 건물 도면도 떼봐야 되고 여기 뭐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제 뭐 토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사람 떼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사고팔려면 많은 정보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정확히 하려면 한 18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토지 건물을 사고팔 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면 18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떼다 보니까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부동산 종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그 한 장에다가 이제 국가가 이런 증명서에다가 요 주요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이제 2013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지금 한 7, 8년밖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이 종합 공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부동산 이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이 등록이 돼 있겠지. 근데 이 등록된 사항이 여러분 5개예요. 몇 개라고요? 5개. 잠깐 앞에 볼까요? 지금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 한번 27회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27회 때 한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 등록 사항이 지금 몇 개죠? 5개. 지금 제가 그랬죠.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그 모든 과목은 그래요.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뭐 세법이든지 중개사법이든지 4개 이상 있는 것은 무조건 이제 기억해야 돼. 시험에 하도 시험에 내가지고 지금 4개 이상 있는 것은 무조건 낸다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지 아닌지 묻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5가지여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 지적법은 요거 우리 암기사항이 있죠. 이것도. 거기 지금 다 우리 공시법은 암기사항이 있거든. 나중에 설명해 가면서 제가 해줄 텐데요.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35번 있을 거예요. 우리 소표 이용권 가계 이렇게 써 있어요. 암기사항 있죠? 예, 그 토지 건물이니까 그 토지 건물에 자, 우리 여러분 잠깐 여기 잠깐 볼게요. 저 우리 지적 공부에는 예, 토지에 표시사항과 그 땅에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었죠. 그죠?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이 땅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죠? 땅과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지. 또 마찬가지죠. 건물이니까 그죠? 또 건물의 평수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게 지금 1, 2번이죠. 그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34번, 5번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을 사갈 때 이게 땅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면 뭘 받아야 되죠, 우리가? 허가 받아야 되지. 근데 공법에 이 토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 4번, 5번이죠? 4번, 5번은 이거예요. 자, 잠깐 좀 볼게요. 이 토지 건물이 가격이 얼마인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지. 한번 볼 때 가격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5억짜리인지 집은 10억짜리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토지 건물에 세가 들어가 있는지, 그죠? 은행에 대출 받았는지, 그 저당권이거든요.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그래서 거기 4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등기의 권리사항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예,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에 보시면 이 용의권이라고 나오는데 이 담보권이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개별 공시지가나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에 대한 사항이 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가지가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 이해해가면서 그 소표 이용권 가격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맞아요? 네, 15페이지. 그거 알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종합공부로 이런 것들을 배워요. 지금 부동산, 자꾸 여기 가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예.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고 있고, 이게 지금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파일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었다고? 파일. 여러분 잠깐 나중에요. 우리 지적공부 배울 때 우리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1912년도에 일본 애들이 만들어놨어. 근데 최근은 다 그거로 파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열람 발급 이렇게 나와요. 무슨 발급? 열람이나 우리가 발급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주민등록번 열람 발급 보셨지? 그러니까 파일로 된 것은, 뭐로 된 것은? 파일로 된 것은 다 어디에까지 하냐? 읍면 동장에 가서도 신청할 수 있어. 파일로 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지적공부가 91년도에 전산화시켜요. 파일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지금 전산화돼 있거든요. 파일로 돼 있어요. 부동산 아까 종합공부 그게. 그것들을 우리가 열람할 때는 읍면 동장에 가서도 열람할 수 있다. 뭐로 돼 있으니까.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요거 지금 가얗게 지금 본 거예요. 소관청이라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열람할 때는 읍면 동사무소 가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등록된 사항이 5가지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 여러분 잘못 등록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잘못 등록이 되면 요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오류 정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볼 거예요. 뭐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그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3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크게 그거예요. 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 7가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적 공부가 지적 소고에 있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없어질 수도 있다. 홍수로 떨어나갈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걸 복구한다고 하더라.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보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가 아니라 건물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 토지, 건물, 토지 다 살라고 하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떼봐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지니까 국가가 하나의 장부인 이 부동산 종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종합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기록해 넣었더라. 거기에 이제 등록된 사항은 뭐고 아까 소표 이용권 가격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등록, 누가 등록하고 이렇게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3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은 4가지 배웠었잖아요, 지금.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맞아요? 그럼 3장은 요걸 담아둔 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7가지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아까 이동면 계획하면서 했죠, 그죠? 고부자, 이런 거 배웠고. 거기 이제 사라지면 다시 만드는 복구. 응?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 배우는 게 3장이에요. 이제 4장을 볼 거예요. 자, 4장은 책에 넘어갈까요? 자, 페이지에, 자, 우리 108페이지에. 토지에 뭐라고 돼 있죠? 토지에 이동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요거 여러분 이걸 기억나시나요?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밑으로 해야 되죠? 자, 우리 토지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토지에 무슨 사항이냐면, 표시사항이에요. 무슨 사항? 표시사항. 여러분, 표시사항이면 우리 1번의 암기사항 있죠? 1번이 아닌가? 그 6가지 우리 암기사항이, 우리 소, 지, 목, 경, 자, 면. 기억나나요? 예, 우리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사항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토지의 표시사항.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소, 지, 목, 경, 좌, 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이 소지지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여러분 땅의 필지, 경계나 면적은 10년, 10년 가만히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필지.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가 돼버리면 우리 바다 위에 있는 땅이 등록이 되죠. 그죠? 이게 딱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토지의 이동이다 그래요. 그 토지 이동은 왼쪽에 우리 지적 공부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토지에 우리 무슨 사항이냐면 요 표시사항. 무슨 사항? 표시사항.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첫 번째 이제 우리 물어보는 게 토지 이동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잡을게요. 여러분 기억했어요? 이걸 좀 우선 토지 이동은 잠깐 여기 토지 대장이 나오나? 그거 보셔야 되겠다.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는 거라고 했죠? 표시사항. 여러분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 말고 아까 소유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소유자 땅 소유자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소유자 여러분 주소도 적혀있죠, 그죠? 여러분 주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토지량이 있는 거 이동면 개 기억나시나요? 제일 밑에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무슨 지가? 그럼 개별 공시지가 매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매년 바뀌지. 5월 30일 날 바뀌어서 6월 1일부터 공시하거든.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표시사항이 바뀌는 게 아니요. 그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먼저 물어보는 게 토지 이동 종류인 거 아닌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새로 우리 생기고 변경되고 말소되는 것 이런 걸 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동에 여러분 그 박스에 잠깐 요 강의 노트 잠깐 가볼게요. 여기에 4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있네요. 5페이지에 토지이동의 종류별 특징 이렇게 써 있나요? 네, 토지이동의 종류별 특징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이동에 여러분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 새로 생기는 것을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고 그러죠. 무슨 전환? 자,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기는 거지. 바닷가 매립한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닷가 매립하면 이렇게 잠깐 가볼게요. 자, 신규 등록하면 이렇게 땅이 새로 생기죠, 그죠? 지번 뭐 면적, 지목도 다 새로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우리 등록 전환이라고 있었나요? 예? 등록 전환은 임야도 있다. 임야를 물어가지고 산을 밀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땅의 경계 면적 다 바뀌거든요. 지목도 막 바뀔 수 있고 임야에다가 집 져버리면 대지로. 그러고 나서 땅을 우리가 나누는 걸 우리가 뭐 했었죠? 분할. 분할되면 경계 면적 바뀌겠지. 그 분할의 반대가 뭐죠? 합병. 이것도 다 경계 면적 바뀌겠지. 지번도 바뀌고. 맞죠? 그리고 이따 육지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해일돼서 바다가 될 수 있죠. 응? 그리고 그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지목 면적들이 다? 사라져.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동에 여러분 이 종류에 토지동의 종류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이런 거 다 토지동이야. 근데 아까 토지동이 아닌 거 있었네. 아까 뭐가 바뀌든지 소유자 바뀌든지 소유자 주소 바뀌든지 개별 공시지가 바뀌든지 이건 토지동이 아니야. 그래서 요 토지동이 아닌 거 우리 암기하는 게 있어요. 개소주. 무슨 소주? 그래요. 개소주는 토지동이 아니야. 이해가면서 안 되면 암기 이렇게 마지막에 하죠. 무슨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암기해줘. 그래서 이 암기 사항은 여러분 다 있죠. 자, 요 개소주 부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페이지 15페이지에 36번일 것 같아요. 무슨 소주는? 개소주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바로 밑에. 그죠? 바로 밑에 있죠? 다음 페이지네, 16페이지. 자, 26회자 기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나요? 찾았어요? 그럼 무슨 소주 찾으면 돼요? 개소주. 그럼 지금 뭐죠? 정답이? 5번이지.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고 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이동은 이 박스가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까 우리 5페이지 있었죠, 다시. 강의 노트 5페이지. 5페이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토지동의 종류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쭉 나와 있고, 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우선, 요 토지동이 이제 대상 토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이제 우리가 신규 등록할 토지는 어떤 토지고, 등록 전환시키는 토지는 어떤 토지고, 분할, 합병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고, 지목을 바꿀 수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 이런 거 배워요. 우리가 함부로 지목 바꿀 수 없거든요. 함부로 땅을 분할할 수 없어요. 함부로 땅을 합병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토지들이 나와요. 대상 토지들이. 쭉 볼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자, 국가가 이 지적 공부를 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금 걷기 위해서.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토지동이 발생하면 숫자도 이렇게 기억나는데 자, 사유가 발생 며칠 내라고 돼 있어요? 60일이에요. 며칠? 60일. 나중에 보시면 하나만 60일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밑에 이게 잘렸네. 제일 밑에 뭐죠? 바다 말소 있어요? 바다가 육지가 해일이 나서 바다 되면 그 지적공고 없애는 걸 바다 말소 하거든요. 그거는 열받기 때문에 30일을 좀 연장해줘요. 그래서 그건 며칠이라고 돼 있죠? 90일.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 시험이 아니라 작년 시험에 요게 합병이 60일짜리로 90일, 요 바다 말소 90일을 60일이라고 시험이 나온 거예요. 요 숫자들 이렇게 그냥 보시고 그러나서 요 조금 이따 이제 보는데 나중에 요게 하나 나중에 중요해요. 다 60일이고 바다 말소만 90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땅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근데 분할은 대상 토지가 4개 나오는데 원칙은 3가지는 60일 의무가 없어. 근데 보면 분할로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 이렇게 나와요. 뭐가 바뀔 때? 용도. 용도라는 것은 용도가 뭐였죠? 땅의 지목. 사용 용도가 지목이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지목이 바뀔 때만 여러분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지 있는 거 알죠? 나중에 세법 배울 때 이제 지목이 우리 총 28가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금이 나가는 토지가 있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또 저기 지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전답을 가지고 있는 때라서 국가에서 재산세금 달라지잖아요. 한 필지마다. 그죠? 면적마다. 그래서 이 지목이 바뀔 때만 60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땅을 이제 합병할 때도 원칙은 의무가 없어요. 합병하더니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지목 28가지 있었죠. 그죠? 28가지 지목 중에서 자, 우리 나중에 보시면 11가지 지목만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우리 수학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암기사항이 안 하면 지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냐면 지목은 숫자가 있죠, 여러분. 전, 답, 과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숫자가 하나 있는 게 있죠. 전, 답, 대. 여기는 한 글자잖아. 맞죠? 뭐 우리 과수원 이건 3글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홀수는 의무가 없어. 짝수만 의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나중에 보시면 지목이 전, 답 이렇게 나오죠. 하천 이렇게 나오죠. 과수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이건 지금 한 글자잖아. 글자 하나지. 이건 글자가 2개지. 응? 이건 글자가 몇 개? 3자잖아. 이 홀수일 때는 의무가 없어. 그냥 그 기억 안 나면 나중에 그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암기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짝수일 때만 뭘 때만? 짝수일 때만 의무가 있다. 그래 나중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런 것도 이제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여러분이 요거 본 거죠. 여러분 땅을 각종 이렇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새로 그 땅의 경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 본 거죠. 측량이 필요한 토지 등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신규 등록은 새로 땅 경계 면적 새로 구해야 되죠. 맞죠? 그 우리가 면적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경계 결정해요. 우리 등록 전환은 임야된 땅이 지적도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을 다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 짓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 땅 다 포크레인으로 밀었으니까 새로 경계 면적 새로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되죠. 축척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새로 측량해서 해요. 여러분 땅을 나눌 수 있죠, 분할. 응? 그게 다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분할되는 토지도 2필지를 나누는 건데 한 필지가 경계 면적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분할되면? 바뀌지. 맞죠? 그래서 분할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렇게 나시잖아요. 우리 합병이 있었죠, 그죠? 아까 합병을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경계는 지워버리고 면적은 합산만 한다고 그랬지. 그럼 합병된 토지는 새로 측량해서 경계 면적 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 지목 변경 기억나시죠? 너네다가 집 준 것 뿐이잖아. 그것도 새로 측량해서 경계 면적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이 합병하고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나중에 요거는 뒤에 보시면 바다가 말소될 수 있죠. 육지가 해일이 나서. 그죠? 그때는 1필지 대부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침식들 많이 되죠. 해안가에 있는 것들은 파도 치면 그죠? 태풍 불고 일으키면 침식돼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이 있다가 우리가 바다와 육지의 규모 기준은 최대 만조선이 있었죠. 그죠? 바닷가 옆에 있는 땅들이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토지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육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육지만 지금 땅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청 공무원이 뒤에 이제 보겠지만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해요. 그래 봤더니 태풍 불고 이렇게 보면 그랬더니 한쪽 귀퉁이가 뚝 틀어져 나가버렸네. 이따 나중에 제가 그림을 보여줄 텐데. 그러면 그 지적 공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없애는 것은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잠깐 이때 볼게요. 여기 한 필지 때 이렇게 한 필지가 여기 이제 바닷가고 바닷가 옆에 토지가 이렇게 바다에서 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럼 되게 이게 한 필지가 사라질까, 일부가 사라질까, 전부가 사라질까요? 일부가 사라질까? 일부가 사라졌지. 우리 해일이 나가지고 야 여기 한 필지, 여기 딱 너 한 필지인데 알아. 나 요것만 떼서 바다 만들기 이러지 않잖아요. 한쪽이 바다 침식되다 보면 뚝뚝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1필지 오래서 전부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 새로 딴 경계 면적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일부일 때는 새로 측량해서 경계 면적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바다 말소는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전부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일 때는 측량해요. 그거 이제 보시고 요 등기 촉탁이라는 부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이동에서 자, 특징이 하나씩 나와요. 이제 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 신규 등록이라고 나오죠, 그죠? 신규 등록은 이렇게 제가 등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래요. 뭐 나오면? 등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우선 요거 잠깐 보고 자,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전체적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5페이지 요거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토지동은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 토지동의 종류들을 쭉 봤고 이제 대상 토지를 쭉 본다고 그랬죠, 그죠? 요건 나중에 다 암기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가가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우리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적공을 만들었으니까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더라. 그럼 며칠 내에 하더라? 60일. 60일. 30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만 90일이다. 바다 말소. 근데 여기서 분할해서 뭐해서? 분할할 때는 뭐가 바뀔 때만, 지목이 바뀔 때만, 뭐가 바뀔 때만, 지목, 용도가 바뀔 때만 의무를 부과하더라.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를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 이 합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홀수 짝수는 의무가 없다. 홀수는 의무가 없다. 지목이 짝수일 때만, 뭐일 때만? 짝수 두 글자나 네 글자, 네 글자 지목. 그렇게만 의무가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각 국가가 그 땅에 경계 면적을 새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데 다 측량을 하더라. 근데 측량하지 않는 게 있더라. 뭐와 뭐? 합병과 지목 변경. 또 바다 말소는 측량할 수도 있고 측량 안 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뭐서 결론만 하나 볼게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자, 구청에서 등기소에 이제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한다고요? 등기 촉탁.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같은 동급인 행정관청이 행정관청한테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여러분 지적 공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구청에서 이제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개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관공서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을 촉구해서 부탁한다 해서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다 등기 촉탁을 해. 그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죠? 근데 뭐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신규 등록. 요것만 지금 설명 안 했죠, 그죠? 요건 조금 쉬었다가 무슨 말이나요? 그거 설명할 거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린다. 등자. 내년 여기 시험 나올 거 올해는 이게 시험이 나왔어요. 초곤이 2등이. 이 초곤이 2등이 시험이 나왔다는 게 이따 볼 테지만 올해는 이 초곤이 2등 이 부분이 시험이 나왔었다니까요.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요 박스 하나 있죠. 그죠? 지금 5페이지 그죠? 요걸 전체적으로 흐름 보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조금 보고 책을 한번 볼게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마스크 써도 해도 괜찮죠? 뭐 들리는데 상관없죠? 목소리 들리시는데